같은 명절, 한 사람은 직접 만든 한 상이 정성이라 믿었고, 다른 사람은 배달 한 상이 효도라 믿었습니다. 둘 다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같은 사건, 두 개의 진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시어머니 이정희님의 시선입니다. 추석 일주일 전 화요일 아침, 전통시장 입구에 섰다. 사람들 목소리와 술에 끄는 소리가 뒤섞여 귀가 어지러웠다. 핸드백 지퍼를 열어 지갑을 꺼냈다. 오래 써서 군데군데 벗겨진 가죽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올해는 조금만 하자.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정육점 앞에 서니 갈비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다. 아줌마 갈비 3kg만 주세요. 식구가 몇인데요? 6이요. 명절에 6이면 최소한 4kg는 해야죠. 잠깐 흔들렸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3kg만 주세요. 돈을 건네며 속으로 계산했다. 남은 돈으로 나물도 사고 과일도 사야 했다. 채소 가게에서는 시금치랑 고사리만 집었다. 이것만 하실 거예요. 응, 올해는 좀 줄이려고. 명절인데 너무 허전해요. 도라지도 조금 가져가세요. 잡채 하실 거면 당근이랑 버섯도 있어야 하고요. 말을 듣고 나니 괜히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바구니가 다시 채워졌다. 장바구니 2개가 금세 무거워졌다.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내려 5층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다. 현관 안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 조용히 지퍼를 닫으며 생각했다.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또 이만큼이나 사왔네. 그래도 명절날 애들이 한 상 가득 차린 걸 보면 좋아하겠지. 한숨이 나왔지만 그 상을 떠올리자 마음 한쪽이 다시 단단해졌다. 힘들다고 메뉴를 줄이려던 마음은 이미 시장 바닥 어딘가에 놓고 온 모양이었다. 대신 팔과 허리가 벌써부터 묵직하게 항의하고 있었다. 명절 사흘 전 토요일 아침, 부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았다. 시금치를 씻으려고 바구니를 들어 올리는데 손목이 뻐근했다. 어제 시장에서 너무 무리했나 싶었다. 찬물에 시금치를 담그자 흙이 퍼지며 물이 조금 흐려졌다. 이것만 하면 되지. 혼잣말을 했지만 금세 고사리와 도라지가 떠올랐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의자를 가져와 앉았다. 서 있으면 허리가 버티질 못했다. 물이 끓자 시금치를 넣고 정확히 1분을 세었다. 1번, 2번, 3번. 데친 시금치를 건져 찬물에 여러 번 헹궜다. 짜낼 때 손목에서 다시 통증이 올라왔다. 아이고, 나도 늙었나. 고사리를 삶기 위해 다시 냄비를 올렸다. 이번에는 서서 기다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20분 정도 지나자 다리가 저려왔다. 앉으려다 말고 다시 버텼다. 그래도 명절 음식인데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0분을 채우려는 순간 허리가 찌릿했다. 결국 의자에 주저앉았다. 타이머가 울렸다.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고사리를 건질 때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라지는 껍질을 벗기고 찢어 소금물에 담갔다. 30분 기다리는 동안 시계를 보니 벌써 3시간이 지나 있었다. 점심은 또 언제 챙기나.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였고 냉장고 앞엔 한 번 더 손봐야 할 재료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럼에도 잠깐 누워야 할까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한테 부탁할까? 슬쩍 떠오른 생각을 바로 지웠다. 아니다. 걔도 바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명절 음식이란 결국 이런 반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 믿었다. 명절 이틀 전 일요일 오후, 소파에 앉아 TV를 켜두었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목이 욱신거려 파스를 붙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예요. 응, 수진아.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피로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 명절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좀 힘들긴 하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 부엌에서 전 부치는 냄새가 스며들어왔다. 기름 냄새가 묵직하게 퍼지자 머리가 아픈 듯했다. 그래서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이번에 명절 음식을 배달시키면 어떨까 해서요. 말이 끝나자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배달을? 명절 음식을 사서 먹자고? 내 호텔에서 준비하는 건데 맛도 좋고 어머니가 덜 힘드시잖아요. 손에 쥔 파스가 바스락 소리를 냈다. 수진아, 명절 음식은 정성이야. 어머니, 배달 음식도 정성껏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직접 해야 정성이 생기지. 말이 헛나올 만큼 서운함이 밀려왔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한다고 우리도 해야 돼? 우리 집은 우리 방식이 있어.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내 몸은 내가 알아. 수진이 한숨 쉬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전화 너머의 그 숨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콕 찔렀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일하잖아. 명절 전날까지 바쁘다며. 그래도 당일에는 갈 수 있어요. 당일엔 이미 다 끝났어. 너 도와줄 거 없어? 그 말이 너무 단호하게 나가버렸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어머니, 수진아, 나는 직접 만들 거야. 그게 싫으면 명절에 오지 마.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휴대폰 화면이 꺼지는 순간 방 안이 더 조용해졌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핸드백을 끌어당겼다.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다. 내가 너무 심했나?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명절 전날 월요일 아침 8시. 부엌에 들어서는 순간 기름 냄새가 약하게 남아 있었다. 전날 연습 삼아 몇 장 붙였던 흔적이었다. 창문을 조금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팔뚝에 스쳤다. 오늘 해야 할 양을 생각하니 숨이 깊어졌다. 그때 남편이 졸린 눈으로 부엌에 들어왔다. 오늘 하루 종일 전 부치는 거야? 응. 감자전, 호박전, 동그랑땡까지 해야지. 내가 조금 도와줄까? 아니야. 당신은 거실에서 쉬어. 힘들면 불러. 남편은 말없이 나갔다. 나는 감자 5개를 씻어 껍질을 벗겼다.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딱, 딱 소리가 울렸다. 강판에 갈기 시작했다. 손목이 돌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이고, 작게 새어나왔다. 그래도 해야 했다. 다시 갈았다. 감자를 다 갈고 면보로 물기를 짜려는데 손목이 심하게 당겼다. 조금만 더. 스스로 다독였지만 그 순간 의자가 생각났다. 앉아서 하면 조금 나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바로 앉아버리면 더 못 일어나겠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말렸다. 프라이팬을 올리고 기름을 둘렀다. 지글지글 소리가 퍼지자 열기가 얼굴로 올라왔다. 반죽을 한 국자 떠올렸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다. 아, 뜨거워. 휴지를 꺼내 눌렀다. 감자전 한 장을 뒤집었다. 노란색이 예쁘게 나왔다. 10장쯤 붙였을 때 다리가 저려왔다. 잠시 싱크대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다. 프라이팬에서 또 기름이 튀는 소리가 났다.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했다. 15장, 16장. 기름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고 땀이 목선을 타고 흘렀다. 드디어 20장이 쌓였다. 시계를 보니 11시 50분. 3시간 가까이 서 있었다. 잠시 의자에 앉아 허리가 욱하고 아팠다.
부엌 바닥에 따뜻한 기운이 다리에 스며들었다. 아직 멀었네. 하지만 오늘 안에 끝내야 했다. 그렇게 다시 일어섰다. 정우가 조금 지난 시간. 감자전을 치우고 잠시 앉아 있었지만 다리에 아직도 열기가 남아 있었다. 부엌으로 돌아가니 기름 냄새가 더 짙어져 코끝을 찔렀다. 호박을 꺼내 얇게 썰었다. 칼이 손에서 미끄러질 듯해 순간 멈췄다. 그때 남편이 물었다. 점심은 먹어야지. 아니야,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먹어. 나중에 먹을게. 말을 끊고 다시 호박을 썰었다. 손끝이 떨려 조각이 고르지 않았다. 부침가루를 묻히고 계란물을 입히니 손끝이 차갑게 젖었다. 프라이팬을 달구자 금속이 뜨거워지는 소리가 치익하고 울렸다. 기름을 두르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다시 서서 부치기 시작했다. 10장쯤 했을 때 허리가 굽어 비명을 지르려다 참았다. 조금만 더.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잠깐 앉고 싶었지만 앉으면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막았다. 20장을 다 끝냈을 때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켰다. 물 한 잔을 마시니 식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동그랑땡 차례였다. 다진 고기를 꺼내자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양파를 다지니 눈물이 흘렀다. 아이고 맵다. 두부를 으깨고 고기와 다시 섞고 100번 정도 치대고 나서야 반죽이 모양을 잡았다. 하나씩 빚어 계란을 입혀 프라이팬에 올렸다. 기름 튄 자국이 팔에 닿아 따끔했다. 해가 기울 무렵 드디어 동그랑땡까지 완성됐다. 남편이 와서 말했다. 와, 이제 끝난 거야? 응, 오늘 건 다 했어. 부엌에 쌓인 전 냄새가 묵직했지만 그 속에서 묘한 뿌듯함이 올라왔다. 소파에 앉자마자 다리가 풀리듯 힘이 빠졌다. 내일이 더 큰일이네. 중얼거리며 눈을 잠시 감았다. 명절 당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뭉친 어깨가 먼저 깼다.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니 어제 전 부치고 남은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창문을 조금 여니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다. 갈비를 큰 대야에 넣고 찬물을 부었다. 손을 담그자 차가운 물이 손목까지 파고들었다. 남편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벌써 일어났어? 응, 오늘 갈비찜 해야지. 조금 더 자도 되잖아. 안 돼. 시간 맞춰야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핏물을 빼기 위해 갈비를 여러 번 주물렀다. 물이 붉게 변하자 버리고 다시 받기를 반복했다. 큰 냄비에 갈비를 넣고 센 불로 올리자 끓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거품이 올라와 국자로 걷어냈다.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 20분 후 갈비를 건지고 씻은 뒤 다시 냄비에 넣고 간장, 마늘, 생강을 더했다. 불을 중불로 낮추자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메웠다. 의자에 앉았다. 조금만 쉬었다 해야겠다. 그러나 의자에 몸이 닿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있고 싶어졌다. 그때 머릿속에서 이러다 늦는다는 생각이 스쳤다. 국물을 저어보니 점점 진해지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 갈비찜을 마무리한 뒤 잡채를 준비했다. 당면을 뜨거운 물에 담그자 김이 올라와 얼굴을 스쳤다. 당근과 버섯을 썰 때는 손가락이 뻣뻣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들고 와 말했다. 잠깐만 쉬어 얼굴이 벌게. 조금만 더 하면 돼. 수진이 오면 같이 해도 되잖아. 그 말에 잠시 손이 멈췄다. 이미 시작했는데 어떻게 맡겨. 남편은 더 말하지 않고 물잔만 놓고 나갔다. 채소를 볶고 당면까지 볶으니 시계는 11시를 훌쩍 넘었다. 당면을 버무리는 손끝에서 따끈한 온기가 느껴졌다. 이제 거의 끝났네.
하지만 손목은 이미 후끈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부엌을 둘러보니 전날 만든 전들과 오늘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고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손님만 오면 된다. 차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다. 전날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지런히 놓였고 갈비찜에서 올라오는 윤기가 창가 햇빛에 반짝였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 위에 잔잔하게 울렸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응, 뭐 할 만했어. 표정이 굳지 않게 노력했지만 속에서는 묵직함이 남아 있었다. 손주는 감자전을 먹으며 활짝 웃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그 모습은 사랑스러웠지만 어젯밤의 전화가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배달 음식으로 준비하면 어떨까요? 식탁 위가 순간 멎은 듯 조용해졌다. 아들마저 젓가락을 멈췄다. 수진아, 그 얘기 또 하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 허리도 걱정되고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요. 난 괜찮다니까. 어머니,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얼마나 많은 걸 하셨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 눌린 감정이 느껴졌다. 수진아, 정성이라는 건 직접 손으로 해야 생기는 거야. 요즘은 방식이 다르잖아요. 정성의 의미도 바뀌고.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성이 어떻게 바뀌니? 시간을 들이고 손으로 만들고 그게 정성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가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힘들다는 말이 사실이어서 더 서운했다. 아들이 중재하려고 했다. 엄마 수진아, 오늘은 그냥 즐기자. 하지만 나는 멈춰지지 않았다. 난 할 수 있어.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야. 말을 내뱉고 나니 스스로도 고집스러운 말이었다는 걸 금방 깨달았다. 손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다.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그 말에 억지 웃음이 지어졌다. 음식 냄새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식탁 위 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 순간 며느리가 살며시 눈을 떨구는 모습을 봤다. 내가 너무 세게 말했나? 그 생각이 미약한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다. 저녁 6시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문이 닫히자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거실 스피커에서 TV 예고음이 흐르다가 이내 꺼졌다. 정적 속에서 식탁 위 남은 음식들을 보니 손끝이 얼얼해졌다. 전을 담은 접시를 들자 차갑게 식은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얼굴만 내밀었다. 정리 다 해? 응, 조금만 더 하면 돼. 내가 도와줄까? 아니, 당신은 쉬어. 피곤하잖아.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남은 음식들을 하나씩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문을 닫을 때마다 툭 소리가 거실에 울려 마음이 더 허전해졌다. 올해도 참 힘들었네. 중얼거리며 부엌을 마저 정리했다. 잡채 접시를 들다가 손목이 저려 잠시 멈췄다. 의자에 앉고 싶었지만 앉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 잠시 앉으려던 걸 참고 일했다. 싱크대 물 흐르는 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이 깊어졌다. 수진이는 왜 그 말만 계속할까? 서운함이 밀려오면서도 며느리가 식탁에서 잠깐 고개를 숙이며 눈빛을 떨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엉켜 있었다. 혹시 정말 내가 너무한 걸까? 셀 수 없이 손을 써온 부엌과 싱크대가 오늘따라 더 낡아 보였다.
정리를 모두 끝낸 뒤 나는 습관처럼 핸드백을 끌어당겼다. 무릎 위에 올리고 지퍼를 열자 낡은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사락하고 들렸다. 그 익숙한 소리가 마음을 이상하게 차분하게 만들었다. 진통제를 하나 꺼내 물과 함께 삼켰다. 나도 예전 같지는 않지. 지퍼를 닫았다. 다시 부드럽게 열었다 닫았다. 금속이 닿는 감촉이 손끝에 남았다. 창밖에는 골목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만 번질 뿐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년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말이 조용히 흘렀다. 정성이라는 것이 정말 내 손으로 해야만 지켜지는 건가? 아니면 나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하나? 핸드백 지퍼를 천천히 잠그는 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같은 시간 며느리 한수진님의 시점으로 바라봅니다. 명절 2주일 전 월요일 오후. 모니터 불빛이 눈을 찌르는 듯 했다. 스프레드시트 칸들이 잔상처럼 번져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그때 옆자리 김 대리가 다가왔다. 수진 씨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그냥 명절 생각 때문에요. 시댁 가야 하죠.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혼자 다 하신다고 하셔서요. 김 대리가 의자를 끌어 가까이 앉았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8이세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아무도 도와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요즘 호텔 명절 세트 괜찮던데.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다.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다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어르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말해보세요. 그럴까요? 말은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김 대리가 자리로 돌아간 뒤 나는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여보, 명절 음식 배달시키면 안 될까? 전송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보내면 또 갈등이 생길까 걱정됐다. 메시지가 전달되자 알림음이 작게 울렸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엄마한테 먼저 말해봐. 도움이 되지 않는 답이었다. 심장이 턱 내려앉는 느낌. 책상 위 머그컵의 커피 향이 식어가며 텁텁하게 느껴졌다. 이번 명절도 쉽지 않겠네. 보고서를 넘기려 했지만 손끝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화면 속 글자들이 자꾸 흐려 보였다. 어머니께 다시 얘기해야 할까? 혼잣말이 나왔고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명절 열흘 전 목요일 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나오니 집안이 조용했다. 노트북 전원이 켜지며 딩하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추자 눈이 조금 피로해졌다. 검색창에 명절 음식 배달이라고 입력하니 호텔 세트, 프리미엄 한식 세트가 줄줄이 나타났다. 사진을 클릭하자 갈비찜과 전이 정갈하게 담긴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다. 와, 진짜 예쁘다. 혼잣말이 나왔다. 가격표를 보니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다양했다. 남편에게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잠시 멈췄다. 그때 리뷰 하나가 유독 시선을 끌었다. 80살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내년에도 주문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 시어머니도 혹시 좋아하실까? 남편을 불렀다. 여보, 잠깐 와봐.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다. 왜? 이거 봐. 명절 세트인데 괜찮지 않아? 오, 맛있어 보이네. 근데 어머니가 싫어하실까? 남편이 머리를 극적였다. 글쎄 말해보긴 해야지. 당신이 같이 말해주면 안 돼. 아들 말이면 더 잘 들으실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고집 센 거 알잖아. 그래도 말은 해줘봐.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알았어, 같이 전화하자. 그 대답에 조금 안도가 됐다. 결제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주문하고 싶었지만 허락 없이 하면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았다. 소리가 탁 하고 울렸다. 부엌에서 전날 씻어둔 과일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밤늦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명절 이틀 전 일요일 오후.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긴장이 밀려왔다. 남편이 옆에 앉아 해보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느껴졌다. 번호를 누르며 심장이 쿵쿵 소리를 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수진아.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무거워 보였다. 어머니, 명절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좀 힘들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서요, 이번에 명절 음식을 배달시키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적막해졌다. 배달을 하자고. 네. 호텔에서 정성껏 만든 거라서 맛있고요. 어머니도 좀 쉬셨으면 해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수진아, 명절 음식은 직접 해야 정성이야. 그래도 요즘은 많이들 배달해요. 다들 한다고 우리도 해야 돼? 우리 집은 우리 방식이 있어. 하지만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요. 내 건강은 내가 잘 알아. 남편이 옆에서 손짓했다. 부드럽게 말해라는 뜻이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일하잖아. 명절 전날까지 바쁘다며. 당일에는 갈 수 있어요. 당일엔 이미 다 끝나. 대화가 막히는 느낌이었다. 목 안이 뜨겁게 조여왔다. 어머니, 저는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단호했다. 나는 직접 할 거야. 그게 싫으면 명절에 오지 마.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 화면이 어둡게 변했다. 남편이 물었다. 어떻게 됐어? 안 된다잖아. 그럼 그냥 엄마 뜻대로 하자. 그 말에 더 화가 올라왔다. 당신은 왜 이렇게 무관심해? 무관심 아닌데. 대답이 답답했고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울컥하는 걸 참으며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명절 7일 전 화요일 저녁. 집에 도착하니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에서 찌개를 데우는데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괜히 신경을 거슬렀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끄고 다가왔다. 오늘 힘들었어? 그냥 평소처럼. 말투가 무심하게 나왔다.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일 때문에 그래? 맞아. 당신이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뭘 가만히 있어?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말하자 속이 더 답답해졌다. 당신이 말해주면 어머니가 더 잘 들으실 거잖아. 엄마는 내 말도 안 들어 고집센 거 알잖아. 그러니까 더 말해야지. 어머니 허리도 아프시고 힘들어 보이시잖아. 남편은 고개를 흔들었다. 엄마는 직접 하는 게 좋대. 그게 엄마 방식인 거지. 그 말에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럼 내가 뭐가 돼? 명절마다 죄송한 사람만 되잖아. 남편은 내 말을 잠시 듣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 잘못 아니야. 근데 왜 항상 내가 눈치 보면서 얘기해야 해? 말끝이 떨렸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진아, 우리 서로 힘들게 하지 말자. 그 말은 위로하려는 의도였겠지만 내 귀에는 문제를 피하려는 말로 들렸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회피해. 남편이 잠시 멈칫했다. 아니야, 그냥 별일 없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게 회피지. 말을 내뱉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남편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우리 오늘은 그만 얘기하자. 됐어.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남편에게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다. 다만 말이 쏟아지면 또 싸움이 될 것 같았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침대에 앉자 이불이 차갑게 손끝에 닿았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까? 그 생각이 천천히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명절 사흘 전 토요일. 주말인데도 회사 건물 로비가 밝은 형광등 아래 시끄럽게 웅얼거렸다. 팀 전체가 출근해 있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오전 9시부터 엑셀 파일을 붙잡고 있었지만 숫자들이 눈앞에서 자꾸 겹쳐 보였다. 오후 4시쯤 팀장이 말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달립시다. 네. 여럿이 동시에 대답했지만 표정은 모두 지쳐 있었다.
팀장이 내 자리로 와 물었다. 수진 씨는 명절에 시댁 가죠? 네, 어머니께서 음식 하시나 봐요. 나는 잠시 숨을 삼켰다. 네, 혼자 다 하세요. 힘드시겠다. 도와드리긴 어려운가 보네. 제가 일이 많아서요. 대답하는데 목이 조금 메었다. 퇴근 후 지하철에서 손잡이를 잡은 손이 저릿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 간단히 챙기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 휴대폰을 들었다.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좀 피곤해. 그래도 괜찮아. 물 흐르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다. 내일 전 부치세요? 응, 해야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오면 오히려 신경 쓰여.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그 말에 마음이 순간 허전하게 꺼졌다. 그래도 제가 가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괜찮아. 너는 쉬어. 명절 당일에 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싱크대에 손을 짚었다. 금속이 차갑게 느껴졌다. 어머니께 가고 싶었지만 가면 또 불편해하실까 두려웠다.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혼자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설거지물 소리에 묻혀 흐르게 했다. 명절 전날 저녁 시댁 거실은 전 부치고 남은 기름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냄비 끓는 소리가 귀에 가볍게 울렸다. 도착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남편이 내 옆에서 말했다. 엄마 수진이 내일 잡채 도와준대. 시어머니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면 좋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피곤함이 눈 밑에 오래 자리 잡은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 오늘은 쉬세요. 저희가 조금 해도. 괜찮아. 이제 거의 끝났어. 나는 더 도와드리고 싶어 조심스레 설거지 쪽으로 갔지만 시어머니가 말했다. 수진아, 오늘은 그냥 쉬어. 손에 들었던 수건이 멈췄다.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오니 시댁 거실 조명은 노랗게 낮아져 있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원래 표현이 서툴러. 알아. 그런데 마음이 자꾸 남아. 소파에 앉아 차가운 가죽 촉감이 등으로 느껴졌다. 부엌 싱크대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내일 아침은 좀 다르게 흘러가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남기고 불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명절 당일 아침, 시댁방 안은 새벽 냉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이불을 젖히자 차가운 공기가 다리에 닿았다.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준비해야지.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로 살짝 닿았다. 따뜻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제가 잡채 바로 할게요. 그래, 당면은 물에 담가놨어. 팬이 달궈지는 소리와 채소 써는 칼 끝의 규칙적인 리듬이 부엌을 채웠다. 남편이 거실에서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준비하자. 곧 차례 지낸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며 식탁 위 그릇들을 비췄다. 시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수진아, 당근은 좀 더 가늘게. 네. 이렇게요? 응, 짧은 대답이었지만 어디선가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잡채를 마무리하던 중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어머니, 내년엔 저희가 좀 더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눈길을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생각해보자. 그 말이 조금은 전과 달랐다. 아주 작은 틈이 열린 느낌이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오늘 조심해야 해. 괜히 더 흔들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말을 꺼내고 싶었다. 식탁 위 햇살이 조금씩 넓어지는 걸 보며 오늘이 부디 편안하게 끝났으면 하고 바라기만 했다. 점심 식탁에 앉아 따끈한 갈비찜 냄새가 공기 위로 퍼졌다.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고 아이들은 신나서 숟가락을 흔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얼굴을 살폈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밝게 유지하려는 듯했다.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응, 짧은 대답이었다.
그 속에 남아있는 서운함이 느껴졌다. 다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 아이들이 감자전을 먹으며 환하게 웃자 분위기가 조금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계속 걸리는 것이 있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참을까. 고민하며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요, 내년엔 저희가 배달 음식으로 준비하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수진아, 그 얘기 또 하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어머니 너무 힘드셨잖아요. 아침부터 계속 서 계셨고 손목도 아프신 것 같고.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다. 내가 힘든 건 내가 알아서 해. 너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마음이 쿡 찔렸다. 정성은 꼭 직접 만들어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써서 준비하는 것도 정성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수진아, 정성이 뭔지 너는 몰라. 말투가 딱딱했다. 어머니, 세상도 바뀌고 효도 방식도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어도 정성은 안 바뀌어. 그 답에 말문이 턱 막혔다.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눈가가 시큰해졌다. 남편이 둘 사이를 살피며 말했다. 엄마 수진아, 오늘만큼은 그만하자. 그래, 밥이나 먹어.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음식 최고예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더 아팠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하다가 내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제 말이 기분 나쁘셨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접시를 씻는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다. 나는 더 말하려다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오늘을 더 흔들고 싶지 않았다. 직접 만든 정성 한 상과 배달로 준비한 한 상. 한쪽은 시간과 땀이 정성이라 믿었고 다른 한쪽은 건강과 배려가 효도라 믿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식이 달랐을 뿐. 정답은 없지만 내 방식만 옳다는 마음이 조금씩 풀릴 때 명절도 덜 아프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마음이 더 이해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